안녕하세요. 정영재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유정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자인 앤 어널라이시스 오브 리니어 트랜스포머 드라이버 멀티갭 스위치 모델로 멀티갭 스위치 모델을 이용해서 LTD의 이제 디자인과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LTD와 LTD에 대해 사용되는 스위치 그리고 이전 연구 결과들과 모티베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고 챕터 2와 3에서 스파크 갭 스위치 모델링과 리니어 트랜스포머 드라이버에 어떻게 적용하여 디자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말씀드리고 콘클루전을 맺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HVP 영역은 보통 0.1MB 이상의 높은 압력을 갖는 영역으로 보통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높은 파워의 드라이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MA 100나노초의 이제 전류 상승을 갖는 매우 높은 피크 커런트 전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펄스 전원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이제 새로운 펄스 전원 장치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리니어 트랜스포머 드라이버 LTD입니다. 1MA 피크 커런트를 100나노초 이내에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기존의 막스 제네레이터와 달리 추가적인 펄스 압축 장치가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와 간단한 구조로 매우 높은 커런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TD의 관련 연구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kV의 온전 전압과 피크 커런트 1MA, 라이스타임 100나노초를 만족시키는 펄스 전원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LTD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스위치인데요. 스위치들의 병렬 연결로 구성되어진 LTD는 스위치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고전압의 손잡이 가능하고 5나노초 이하의 지터를 갖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스위치에서는 이것을 만족하는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가스 디스차지 클로징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스위치가 오픈 상태에서 클로즈 상태로 변하면서 이제 매우 급격한 다이나믹 캐릭터리스틱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LTD형 스위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100나노초 이내에 30에서 40kA의 피크 커런트를 발생하는 그런 스위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백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LTD의 출력을 해석할 때 스위치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커런트 방전 초기에 시뮬레이션과 실험이 맞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스위치의 동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스위치를 단순한 콘스탄트 값을 가지는 컴포넌트를 넣고 출력 해석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스파크 갭 스위치의 다이나믹 특성을 이제 모사하는 모델링을 만들어서 LTD의 출력을 해석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스파크 갭 스위치의 브레이크다운 모델을 말씀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먼저 갭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면서 셀프 브레이크다운 볼티지에 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발란치가 일어나고 스윙어로 처리되고 마크로 처리되게 되는데 이 각각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존재하고 이 중에 통계적으로 소요되는 아발란치가 시작하는 전자가 발생하는 통계적인 시간이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은 스윙어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 타임을 보시면 처음에 트리거 전압이 인가되는 T0, OTS, TA의 이제 평균적인 값을 스위치의 딜레이 타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스위치의 딜레이 타임의 표준 편차를 이제 지터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위치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갭이 하나인 싱글 갭 스위치와 이제 갭이 두 개이고 가운데 트리거 점을 위치한 트리거가 가능한 더블 갭 스위치 그리고 갭이 여러 개 있는 LTD용 스위치는 멀티 갭 스위치 이렇게 다양한 스위치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셀프 트리거되는 이제 싱글 갭 스위치는 플라즈마 채널 다이나믹스를 이제 모델링하는 것에 사용됐고 그 다음에 트리거가 가능한 더블 갭 스위치는 브레이크다운 모델까지 추가하여 이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하여 멀티캡 스위치에 적용을 하였고,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이 스위치 한쪽에 플러스의 파지티브한 이제 하이 볼티지가 입가되고, 스위치 양단에 고전압 프로브로 측정하고 피어스 코일로 커런트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 갭 사이를 DSLR 카메라로 측정하여 타임 인테그레이트된 플라즈마 채널의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고, 채널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 채널의 개수가 한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 커런트와 볼티지 파형입니다. 파란색이 갭 사이에 걸리는 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런트와 볼티지 프로파일을 해석하기 위해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채널의 이상적인 형태로 한 개만 생긴다고 가정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플라즈마 레디어스와 레지스턴스, 인덕턴스들을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브라겐스키에서 플라즈마 채널의 레디어스에 대한 수식이 있고, 바라니크가 이 레디어스를 이용하여 레지스턴스를 계산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턴스 식이 있고, 이렇게 여기서 K1과 K2는 이제 지오메트리컬한 이제 산수로서 이제 각 실험마다 조건을 찾아서 계산을 하였고, 저희 실험 결과에서는 K1이 6.2, K2가 1.45, 10의 마이너스 4승 값을 갖는 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갭 모델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하였고요. 2년 동안 캐소드사의 4개 컴포넌트가 존재하게 되고,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R과 L 값의 컴포넌트, 그리고 비상 캐피스턴스 캡을 변으로 달아주었고, 컨덕팅 스테이트가 된 이후로 아이디얼 스위치를 닫아 이제 스위치 채널이 형성되는 것을 묘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묘사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이퀴벌런트 서킷에 이제 삽입하여 이제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밸런스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파형을 보시면 커런트 그리고 볼티지의 프로파일인데요. 스위치에 걸리는 갭과 커런트 그리고 각 단에 걸리는 전압 파형이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서 플라즈마 다이나믹스 모델을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모델을 하기 앞서서 이제 채널이 여러 개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한 모델링의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실험과 달리 이제 반고 형태의 전국이 아닌 애놀러 형태의 고리 형태의 전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애놀러 타입의 고리에서 이제 채널이 여러 개가 형성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반고 형태의 전국의 스위치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갭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레지스턴스 값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해석하는 모델링을 만들었습니다. 각 채널에 흐르는 이제 커런트가 n분의 1배가 된다고 가정을 하였고, 앞에서 제시한 수식에서 커런트 자리에 n분의 i 값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그 토탈 채널의 레지스턴스가 n의 마이너스 3분의 1승만큼 감소하게 되고, 인덕턴스도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식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과 반고 형태의 채널이 한 개만 형성됐다고 가정했을 때 모델링, 그리고 채널이 여러 개 형성되는 것을 고려한 애놀러 타입의 형태의 모델링을 이제 동시에 오플랫한 프로파일입니다. 보시면 갭 볼티지의 이제 프로파일 형상을 더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애놀러 타입의 모델링, 그리고 채널의 이제 레지스턴스 값도 기존의 파란색 라인이 채널이 한 개일 때 가정했을 때 모델, 그리고 빨간색이 나중 채널일 때 모델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이제 검은색 싱크로서 훨씬 더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스파크갭 모델에서 이제 플라즈마 채널의 개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블갭 스위치 실험을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브레이크다운 모델을 이제 완성을 하였습니다. 앞서 실험 조건과 비슷한데, 가운데 트리거 전극에 트리거 서킷이 물려 있어서 트리거 전압이 가운데 전극으로 입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가된 전압이 스위치 내부에 걸리는 전압 차를 바꾸게 되고, 왜곡된 전기장으로 해서 이제 스위치 내부에 채널이 형성되어 스위치가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더블갭 스위치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이제 양극과 트리거 전극 사이에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채널은 1.2개, 그 반대쪽 1.4개인 것을 확인하였고, 발생되는 유구에 나오는 빛에 의해서 이제 캐소드 쪽에서 아발란치가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널 개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험 결과는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컬러트이고 각 갭에 걸리는 전압 파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이제 갭 볼티지가 에너드와 트리거 쪽, 그리고 빨간색이 캐서드와 트리거 쪽 전압이고, 첫 번째 까만색 전압이 크게 떨어지는 시점이 트리거와 에너드가 붙어서 채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빨간색 피크 지점에서 캐소드와 트리거가 만나서 내부에 플라즈마 채널이 형성되어서 전체적인 커런트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모델링을 진행해봐야 하는데, 먼저 셀프 브레이크다운 볼티지에 대한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잘 알려진 브루스식을 사용하여 이제 실험과 이제 모델 계산값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드 인핸스먼트 팩터까지 고려를 하여 실험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고요. 모델링 결과 실험값이 잘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브레이크다운 모델을 하기에 앞서 스위치의 딜레이 타임과 지터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리거 전압이 빠를수록, 그러니까 트리거 서킷에 저장되어 있는 차지 볼티지가 클수록 스위치의 딜레이 타임과 지터가 줄어들어 스위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워킹 코에피션트라고 셀프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분의 오퍼레이팅 볼티지의 비율을 워킹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그 값이 이제 100에 가까워질수록 스위치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브레이크다운 딜레이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셀프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보다 갭 사이의 볼티지 값이 커지는 시점부터 아크 처리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적분한 값이 일정하다는 식인데요. 갭 사이에 걸리는 전압 셀프 브레이크다운과 갭의 차이와 흐르는 커런트에 곱한 것을 일종의 적분하면 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저희 실험에서는 2.6mJ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하여 이제 브레이크다운 모델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고, 지터는 말 그대로 랜덤한 함수이기 때문에 드랩상에서 랜덤 정규 분포된 랜덤 나눗수를 생성을 해서 하였습니다. 실험값에 맞춰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블갭 스파크갭 스위치 모델을 다음과 같이 모사를 하는데요. 싱글갭 모델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였고, 가운데 트리거 라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서 진행한 시뮬레이션과 같이 전체적인 이제 이퀴벌런트한 서킷상의 갭 모델을 두 개 이제 삽입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고요. 실제 실험 결과와 이제 모델링 결과가 잘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갭 사이에서 걸리는 전압의 파형이나 그 파형이 변하는 시점, 그러니까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예상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LTD에 사용된 멀티갭 스위치에 대한 모델링도 진행해 왔습니다. 실험 조건은 앞서서 했던 실험과 동일하고 스위치만 바꾸어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갭 사이마다 이제 다중 채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다중 채널 개수를 이제 고려하여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링하기 이전에 앞서 이제 이 스위치가 옵티마이즈된 실험 조건에서 운전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90kV, 오퍼레이팅 프레셔 0.2 atm에서 워킹 코에피션트가 약 90%의 시점에서 운전이 되었고, 트리거 전압은 100kV 이상이 생겨되었습니다. 이때 딜레이 타임이 약 한 106초 나노초 정도 나오고, 지터는 2.4 나노초 정도 나온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마찬가지로 모델 이퀴벌런트한 서킷에 갭 4개의 모델을 넣어서 이제 모델링을 진행했고, 실험 결과와
이제 모델링 결과가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갭에 걸리는 전압이 변화하는 시점, 트리거되는 시점 등이 잘 맞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렇게 LTD형 스위치에 대한 멀티갭 스위치에 대한 모델링도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만들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만들 수 있는 LTD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기 전에 이제 컨셉츄얼한 디자인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LTD는 캐패시터와 스위치 그리고 마그네틱 코어가 이제 큰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펄스 전원 장치입니다. 스위치 한 개와 브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로 브릭인데 이 브릭들이 기본적으로 연결로 연결되어 이제 LTD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코어는 굉장히 높은 물값을 갖는 메젤로 제작이 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히타치사의 맥클래스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제작한 스위치를 또 브릭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예상되는 출력 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로드는 매치드된 로드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4.0옴으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80나노초 이내 28km의 커런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코어는 운전 중에 포화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볼트 세컨드 값을 잘 계산하여 여기에 이제 통화되지 않을 정도의 2배 정도의 이제 엔지니어 마진을 두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작된 LTD의 모드 역시 이제 다양한 이제 부하에 대해서 이제 출력 파형을 지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하의 임피던스를 바꾸기 쉬운 리퀴드 레지스터 형태의 이제 부하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퀴드 레지스터의 용액의 이제 퍼센트를 바꾸면서 이제 전 모드의 임피던스 값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TD의 부하 테스트에 자주 사용됩니다. LTD의 이제 출력의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이제 서킷을 보면 이제 LTD의 이제 간소화된 이퀴벌런트 서킷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브릭들이 형성하고 있는 캐패시터 값과 R값, L값 등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캐패시터의 RLC 값은 고정을 넣고 스위치의 이제 R과 L 값은 앞에서 저희가 만든 모델링을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변화하는 값으로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마그네틱 코어는 이제 병렬로 연결된 형태의 이제 저항으로 모사를 할 수 있고 저항 값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2003년으로 예상을 하고 이 로드는 매치된 로드고 0.1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의 개수를 늘리면서 픽커런트와 이제 라이스타임의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메가 암페어 100나노초의 이제 연료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브릭의 개수가 40개 정도 되어야 될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커런트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을 경우에는 라이스타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릭이 40개일 경우 이제 예상된 출력 파형은 다음과 같이 1메가 암페어 커런트가 100나노초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의 이제 모델링을 이용해서 LTD의 출력 파형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스위치의 특성 중에서 이제 지터 특성이 가장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지터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출력 파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지터가 0인 경우 이제 이상적인 스위치라고 볼 수 있고 지터가 커질수록 이제 스위치가 동시에 터지지 않고 먼저 터지거나 늦게 터지는 스위치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지터가 커질수록 이제 아웃풋 커런트의 이제 프로파일이 초기 부분에서 이제 찌그러지고 이제 라이스 타임이 커지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라이스 타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발견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스위치 지터는 5나노초 이내여야지 LTD의 이제 예상되는 출력과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그런 커런트 파형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컨클루전입니다. 스파크갭 스위치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브레이크다운과 플라즈마 다이내믹스, 멀티 채널, 그리고 트리거 볼티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스위치 디스차지 전체적으로 이제 모사하는 이제 모델링을 만들었고, LTD용 스위치 형태에 적용을 하여 이제 LTD의 디자인과 여기 분석에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1메가암페어급 100나노초 LTD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40K의 분리 이용 형태 해석을 진행하였을 때 스위치 시터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하면 이제 스위치 시터를 낮췄을 때 LTD의 파일이 얼마나 변화할지, 그리고 스위치 모델링을 이용해서 스위치의 이제 성능을 좋게 만들려면 어떤 요소들이 변화해 이제 좋게 만들어질지에 대해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